안녕하세요. 니훈뀨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일단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는 것부터 영상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고요. 이걸로 이렇게 해서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젠더가 연결이 안 돼요. 아이폰이어가지고 이거 변환하는 거를 사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마이크를 대신해서 들고 마이크처럼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제 소개, 간략한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과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보는 분들께 예의를 차리고자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저는 30대 초반이고요.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 유행했던 30대 쉬었음 청년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왜냐면 회사에는 들어가지 않고 혼자 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뭐 회사에 다닐 때보다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각 잡고 말하려니까 또 말할 게 생각이 안 나네요. 그런 사람입니다. 그래서 혼자서 살고 있고 여러 취미 생활을 즐기고 그냥 적당히 쓸 수 있을 만큼 벌어서 많이 지출을 하지 않고 소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오늘의 주제. 다들 이런 거 하던데. 오늘의 주제는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? 입니다. 팟캐스트 같은 형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. 저도 몰랐는데 제가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얘기하는 형식으로 취미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커피를 한 잔 마실게요. 제가 매일 먹는 카페라떼인데 지금 오후가 좀 지났거든요. 오후가 지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? 오후는 12시부터 6시를 오후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6시간이니까 그중에서 3시 이후면은 오후가 지났다라고 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은 3시 58분이기 때문에 오후가 지났습니다. 반 지났습니다. 그래서 제가 12시쯤에 커피를 사는데 커피가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. 다른 분들처럼 뭔가를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를 준비를 했거든요. 에? 사브레였네. 정작 얘는 2개였어요. 3개. 이거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밥 먹고 나서 양치를 해버려가지고 먹을 맛이 안 나네요. 장식으로 여기다 좀 보이는데 놔둬볼게요. 네, 그래서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30대 들어서면서 취미를 갖게 됐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미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제 취미는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, 운동. 그리고 두 번째, 컨텐츠 소비. 그리고 세 번째, 공부.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컨텐츠 소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첫 번째로 운동을 말해버렸네요. 그럼 운동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저는 제가 키가 거의 170 정도 돼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막 뭐랄까 통통 쪽에 가깝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아무튼 통통보단 조금 아래의 분포에 있는 쪽인 것 같아요. 제가 한 3, 4년 전까지만 해도 170에 몸무게가 한 50kg 정도 나갔었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근육은 진짜 1도 없고 그때까지 운동이라고 할 만한 거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
일단 저혈당을 달고 살았어요.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조금만 집중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렇게 집중하다가 밥 먹기가 싫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밥을 제대로 안 먹었어요. 그러니까는 보통 이렇게 한 그릇이 있다고 치면은 한 여기에 반 정도를 먹었나? 그 정도만 먹어도 배가 찬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래서 50에서 49, 48 왔다 갔다 하다가 53 정도가 되면은 그냥 순수 뱃살이나 허벅지살 이런 게 증가를 하는 거를 반복을 했던 거죠. 그러니까는 저는 많이 먹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밥을 먹을 때 어떤 사람은 너 먹는 거 보면 나도 먹기 싫어진다 라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먹으면 복 나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, 일단 할머니 집 가면은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 소리를 많이 들었죠. 그리고 왜 이렇게 못 먹냐, 너랑 같이 밥 먹으러 가면은 돈 아깝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마른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잠깐 딴 생각을 해가지고. 네, 아무튼 그랬는데 회사를 그만뒀어요.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더 잘하고 싶었고, 그래서 일 끝나고도 공부하고 밥도 잘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말라깽이여서 주변에서는 너 왜 이렇게 말랐냐 라고 말을 하면서도 옷이 잘 어울린다, 오태가 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죠. 근데 이제 운동의 필요성은 항상 느끼잖아요. 그래서 그 히브뜸, 쉬무뜸님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서 조금씩 운동을 보면서 따라 했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보게 된 게 그 쉬무뜸님이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공을 차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. 근데 공을 차는 게 운동이잖아요. 근데 그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깨르르 웃고 서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패스하고, 그러니까는 누군가랑 사람 대 사람으로서, 그러니까 진짜 뭐 내 직장이나 직급 이런 거 다 빼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교류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 자체로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풋살을 시작했습니다. 3년 전에. 집 근처에 풋살 마침 하는 데가 있어서 갔고, 감독님이 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, 저한테 말한 건 아니고 어떤 걸 느끼셨냐면, 저분 괜찮을까? 가능할까?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, 속으로.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. 나 이거 가능할까? 처음에 이렇게 그 스텝 레더라는 게 있어요. 그 스텝 레더에서 스텝을 막 이렇게 밟으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. 풋살에는 스텝이 필요하니까. 근데 그거를 하는데 그냥 발 하나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. 운동도 해본 사람이 하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축구를 한다고 쳤을 때 몸의 어느 부분이 돌아간다거나 어느 근육을 써야 된다거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, 저는 그런 거에 관한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몰랐던 거죠, 아무것도. 그래서 힘들었어요, 처음에 진짜 많이.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는 게 보이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그냥 배우는 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집에 공을 사서 공원에 가서 연습을 시작합니다. 그래서 조금씩 그 주변 사람들과 발을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게 됐는데, 어느 날 굉장히 근육이 탄탄하신 여성분이 풋살 저희 아카데미에 들어왔어요. 여성 풋살 아카데미거든요. 근데 그분을 보고 다시 한번 벽을 느꼈어요. 내가 될 게 아니구나. 저분처럼 탄탄한 다리와 탄탄한 뭐 어깨, 그리고 강인한 체력이 있지 않는 한 내가 풋살에서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, 또 집 근처에 있는
PT 샵을 우연히 가게 됩니다. 뭐 블로그 체험 이런 게 있어서 돈 아끼면서 운동을 해볼까 하고 갔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재미있는 거야.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. 이 근육을 만들면은 이 풋살을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. 진짜 근육이 1도 없는 뼈다귀가 뛰는 것보다 근육이 뭐라도 있는 약간 무거운 사람이 뛰는 게 가진 무게감이 다르고 몸을 부딪혔을 때 이 날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. 이게 중요하다고 느꼈죠. 그래서 처음에는 10회인가 9회인가 무료로 했다가 등록을 합니다. 그때는 1회 처음에는 4만 원인가? 그 정도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는 5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. 제가 계속 딜을 했죠. 더 그 인상이 안 되도록. 근데 PT쌤이 진짜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PT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덤벨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아예 몰랐던 스쿼트, 데드리프트, 벤치프레스 이런 거를 배웁니다. 3대 운동, 3대 몇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게 뭔 소리야?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. 네. 이렇게 지금도 말라깽이처럼 보인다는 소리는 듣는데 말라깽이라기보다는 좀 탄탄해 보인다는 얘기를 이전보다 더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허벅지 힘이 되게 세졌거든요. 지금 허벅지를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요. 왜냐면은 이 잠옷이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렇게 생긴 잠옷은 밑에는 좀 짧거든요. 그래서 아저씨 반쭈같이 보일까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레깅스를 입은 모습이나 다른 멀쩡한 상태의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그래가지고 진짜 인생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. 일단 제가 그 생수를 시키면 보통 1.5리터가 아니라 500ml짜리를 시키면 한 6개인가? 1, 2, 3, 4 6개 들이러 오잖아요. 그게 한 4개 정도 온다 치면은 한 손으로도 들지 못하고 양손으로도 들지 못했어요. 그래서 혼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좀 없다고 느낀 삶을 살아왔거든요. 근데 이제는 그걸 양손으로 들고 집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무거운 것도 집에서 나 혼자 들고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다거나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, 저는. 근데 언니랑 얘기를 해봤을 때 언니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?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언니가 나같이 아무것도 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다 라는 답을 제가 해줬습니다. 근데 이것도 느끼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. 저는 항상 일할 때나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뭔가를 들고 갈 수 없다는 거? 그게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장을 보고 나서도 그 장 본 물건을 이 남성 어른들이라면은 당연하게 들잖아요. 근데 여성의 몸으로는 이거 들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근데 이제는 복숭아, 사과, 바나나 이런 무거운 애들을 잔뜩 넣고 장바구니에 넣고 한 손으로 집에 들고 갈 수가 있어요. 한 10분 거리를. 그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저한테는 그게 진짜 별일이에요. 왜냐면 엄마랑 같이 장을 보러 가면은 엄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들어줄 수 있다는 거. 저는 그런 거에 진짜 뿌듯함을 느낍니다. 아무튼 그래서 풋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풋살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헬스까지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도 혼자 헬스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주 2회는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. 혼자 등, 가슴, 하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하체는 좀 되도록이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너무 힘들어서. 그리고 풋살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아카데미를 다닌다고 했는데 아카데미에서만 하는 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
미용실 쌤이 혼성 풋살을 오픈톡을 하신다길래 오픈톡이래. 그 모임을 뭐 주관하신다길래 거기를 들어갔죠. 근데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고 나이대도 좀 비슷하고 그 여성분들도 되게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한 달에 한 두세 번 가능할 때마다 경기에 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또 남성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축구를 해왔으니까 보는 시야가 다르고 그 센스라는 게 좀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경기를 하면서 내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, 또 경기를 많이 뛰면 뛸수록 또 실력이 느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한 번은 어떤 분이 작년부터 그 제 경기를 봐오신 분이 있는데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좀 기분이 좋았어요.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릴 순 없고, 풋살 하는 사람들이 쓰는 앱이 있는데 플랩이라고, 그게 풋살은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다른 사람들이랑 모르는 사람들이랑 경기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앱이 있는데, 뭐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. 한번 나갈 때 한 12,000원 정도는 내고 나가는데 거기에 레벨이 또 있어요. 스타터부터 해서 비기너 1, 2, 3 그리고 아마 1, 2, 3 아마추어의 약자고요. 그래서 저는 뭐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. 어디 가서 약간 뭐랄까 민폐를 끼치는 정도는 아니다?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야죠. 이 운동에 대해서. 그러니까는 제가 풋살을 시작하면서 좋다고 느꼈던 게 첫 번째는 체력. 일단은 건강에 좋다라는 게 첫 번째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교류. 뭐 물론 어딜 가나 어느 모임에나 나쁜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. 어느 모임이든 좀 분란이 일어나서 그 모임이 깨지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지만서도 저도 풋살을 하면서 몇 번 경험을 해봤지만서도 좋은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. 뭐라 그럴까, 흙 속의 진주 같은 그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다행히도 만났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풋살을 같이 하는 즐거움에 또 빠져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좋고, 세 번째로는 재밌다. 이 재미라는 게 사람이 살면서 참 중요하잖아요. 그 인생을 사는데 도파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나한테 또 새로운 재미 영역을 열어줬다? 근데 그 재미가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것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하지만, 또 제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, 풋살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막 영상을 찾아봤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PL을 알게 됐죠. 유명한 팀들이 많잖아요. 뭐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토트넘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도 있고 이런 유명한 팀들 많이 있는데, 그 팀들의 경기를 또 챙겨보고,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또 새롭게 이적한 LAFC 경기도 찾아보고 즐거움이 또 생겼어요. 그래서 지금은 아직 월드컵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운데, 월드컵도 열심히 챙겨봤고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, 뭐 김진짜님이라든지 축구 친구님이라든지 뭐 새벽의 축구 전문가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누구시더라? 그 해설가로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. 아무튼 이런 수많은 유튜버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리뷰해 주시는 거를 또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. 얘기하다 보니까는 말이 길어졌는데,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취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오타쿠입니다. 오타쿠가 아니라 자꾸 오타니가 생각나는데 죄송해요. 그러니까는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었던 취미는 애니.